(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이강 구도 속에 정세균 총리의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또 야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주가 약해지면서 후보 찾기에 고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임병식 시사평론가와 함께 미리 보는 대선 주자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임병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 평론가님, 예, 항상 모든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예, 대권 후보를 잠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대권 후보라고 표현하면 안 될까요, 앞으로? 이게 잠룡이라는 게 이게 발음이 예. 평상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까 잠룡으로. 그러니까 이걸 자꾸들 이렇게 잠룡하는지 그냥 대권 후보라고 하면 될 텐데, 그죠? 맞는 말씀이네요. 자, 그나저나 참 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예, 그렇죠. 벌써 20대 대선이 1년여밖에 남지 예. 않았는데, 오는 대선은 아무래도 그 올 하반기에 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도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크게 또 이제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애초 계획대로라면은 선거일이 12월 달이죠. 내년 12월인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한 7개월 정도 이제 임기가 변동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9일로 지금 선거일이 확정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이제 4.15 총선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여당이 그때 180석 가까운 아주 거대 여당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코로나 비상 시국이었었거든요. 가장 정책 수단이 좀 많은 거죠. 당장 2월부터 이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또 치료제 개발도 지금 임박해 있다고 하고, 또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검토 중이지만 또 앞으로 1년 내에 또 어떤 형태의 또 지원금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유권자들 표심 잡기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요. 또 여기다 대고 여권에서는 호재 중에 하나가 야권의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죠. 이제 반사이익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여대 야소라는 아주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대 의석에서 비롯된 아주 오만함과 독주가 지속되면서 여당에 대해서 등 돌리는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 지지율 보시면 알지만은 많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여당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 비상시국이 여권을 수령해서 건져내줄지 아니면 돌아선 중도층 민심이 여권을 심판할지가 관건으로 보이지고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20대 대선은 18세 선거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이런 젊은 층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건지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니 또 뭐 거기다가 이제 오는 4월에 있을 그 2021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또 그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보수 진영에 어떻게 보면 이게 판세를 바꿀 인물이 없다는 게 이게 좀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4월 보궐선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부산 모두 이 두 도시가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고 또 부산도 제2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에다 또 하나는 이 두 선거가 공교롭게도 여당의 단체장의 그것도 성 관련 그렇죠. 문제가 결부가 돼가지고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초반만 하더라도 야당의 우세를 점쳤던 게 사실입니다. 야당이 이런 여당이 악재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생겼다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약간 좀 여론 지지율에 좀 변화가 좀 있죠. 서울은 여당하고 야당이 좀 혼전세에 있고요.
부산은 야당이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초반처럼 낙승할 정도로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두 곳에서 패할 경우에는 민주당, 즉 여당이 집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곳의 보궐선거는 대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성 플러스 또 시기적으로도 불과 뭐 몇 달이 남지 않아서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반면에 여당이 두 곳에서 펼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권 1년 차에 애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레임덕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은 뭐 레임덕이라고 볼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뭐 여당 내에서 좀 잡음이 좀 흘러나오고 있죠. 예.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금 사의를 표명을 한 그렇죠. 상태고 뭐 이런 조짐들이 비춰볼 때 만약에 두 곳에서 패한다 그러면 아마 레임덕이 굉장히 빠르게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야당에 유리한 정국이 이제 아마 형성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제 반대로 서울은 여당이 가져가고 부산을 야당이 나눠 갖는다. 그럴 때도 아마 여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런 비상시국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때요. 이게 지금 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권의 신호탄이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뭐 시기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가까이 인접해 있다 그렇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론이 아마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이제 이낙연, 이재명, 또 정세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일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도 색깔이 확실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5위를 점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분들의 특징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이재명 지사는 뭐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하고 뭐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강을 형성했었던데요. 예. 지난해 말을 지나면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금 1강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제 2중으로 밀렸는데 이런 가운데도 대항마로 이낙연 지지율이 꺾이면서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의 후보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정세균 총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집약을 하자면 개인기가 뛰어난 거고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신중하다 이런 점에서 점수를 얻었던 거고요. 정세균 총리는 풍부한 정치 경륜 이렇게 뭐 집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선점을 해서 계속 그걸 포인트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대고 본인 개인의 선명성이라든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지율을 쌓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포용력이 약하다는 점은 굉장히 단점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남양주 시장하고도 뭐 법정 소송까지 할 정도로 뭐 그런 포용력에서 굉장히 감점 요인이 좀 있고요.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취임 초기까지는 여론 지지율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신중한 처신에다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아주 순발력 있는 대응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렇죠.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 또 국회의장을 지내면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통합을 할 수 있고 실물경제라든지 정책 경험이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런 대중적 인지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권의 후보군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좀 예상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였고, 예. 야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권이 지금 좀 확실한 그런 그 후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무소속 상태에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24% 득표를 해서 그나마 지금 야권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후보인데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당 가능성이 지금 어렵고요. 그렇지만 김종인 대표가 재보선 후에는 이제 당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복당은 된다. 그랬을 때 홍준표, 유승민 정도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분 정도 더 한두 분 한다면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홍정욱 무소속 전 의원 정도가 지금 상당히 그러면 한 4강 4명 정도가 좀 거론이 좀 되고 있고요. 나경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지금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선이라든지 본선에서 탈락을 하던 또 본선에서 승리하던 그 결과하고 여부와의 관계없이 예, 예. 어쨌든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서 약간 멀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좀 전망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관측을 해보자면은 보수 지지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홍준표 의원이 될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 여당하고 각을 좀 세울 수 있는 참신한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원희룡 정도가 될지 아마 그런 정도로 집약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좋은 주자이긴 한데 네. 딸이 지난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약간 지금 소강태 상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물론 또 아직 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제3의 후보들이 또 이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참 아무튼 되게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 뭐 눈 깜빡하면 또 202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 또 어떻게 또 판세가 바뀔지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